냄새 난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런 걸 가져와서. 69세 김영숙은 사위 이준호의 차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3시간 동안 정성껏 만든 도시락이 회사 로비 바닥에 던져진 순간이었죠. 40년 넘게 사용해온 낡은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정성스럽게 담은 반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골 할머니 냄새까지 밴 도시락 때문에 회사 전체가 냄새날 뻔했잖아요.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준호의 그 말이 아직도 영숙의 귀에 맴돌았어요. 며칠 전 딸 수진이 전화로 말했었죠. 엄마, 철수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집에 와서도 계속 짜증을 내고. 그래서 영숙은 미안한 마음에 정성껏 도시락을 싸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40년간 영숙이네 한식당을 운영해온 영숙이었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장을 보러 나가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죠. 손님들은 항상 말했습니다. 영숙이 손맛은 우리 엄마 손맛 같아요. 이런 집밥은 어디서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온 40년이었는데 오늘 사위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영숙은 1980년 27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돌연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3일 밤낮으로 간병했지만 결국 떠나보내야 했죠. 그때 딸 수진이 겨우 6살이었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쥔 게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재혼하라고 종용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수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자갈치 시장 근처 15평짜리 작은 가게를 얻어 한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하루에 2~3명 뿐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라왔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요리했습니다. 차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영숙이네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다더라. 밑반찬도 하나하나 다 맛있고. 1990년대에는 정치인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기업인들도 영숙이네를 단골집으로 삼았어요. 하지만 영숙은 누구든 똑같이 정성으로 대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는 공짜로 밥을 주기도 했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4시쯤 오는 아이였는데 항상 라면 하나만 시켜 먹었어요. 너무 말랐고 옷도 늘 같은 것만 입고 다녔죠. 영숙은 그 아이가 올 때마다 몰래 계란을 하나씩 더 넣어줬습니다. 김치와 단무지도 더 많이 주고요. 아이는 항상 고맙다고 인사하며 열심히 먹었어요. 어느 날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꼭 성공해서 나중에 할머니한테 은혜 갚을게요.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아이가 오지 않았어요. 1달, 2달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영숙은 가끔 그 아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뭐라고 살까? 2010년 영숙은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4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하다 보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었어요. 딸 수지는 결혼한 지 오래됐고 손자들도 중학생이 되었죠. 이제 쉬어도 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쉬지는 못했어요. 평생 새벽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밴 영숙은 여전히 사시면 눈이 떠졌거든요. 그래서 가끔 딸네 집에 반찬을 해다 주고 사위에게도 도시락을 싸주곤 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엄마, 철수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대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도시락을 정성껏 싸서 가져온 건데 영숙이 어디 간다고 했어요? 이준호가 주변 동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로비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창피해 죽겠네. 이런 시골 냄새까지 나는 도시락을 누가 먹겠어요? 영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40년 요리 경력에 대한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영숙이네 한식당은 부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30년간 운영됐던 전설적인 맛집이었어요. 15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항상 손님들로 붐볐죠. 특히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영숙의 요리 철학은 간단했어요. 가장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만드는 것.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생선은 그날 들어온 것 중 가장 싱싱한 걸로, 채소는 하나하나 직접 골라서 샀어요. 장사치들도 영숙을 알아봤죠. 영숙이 누나 오셨네. 오늘 좋은 생선 들어왔어요. 김치찌개 하나를 끓여도 남달랐습니다. 김치는 직접 담갔고 돼지고기는 기름기가 적당한 부위만 골라 썼어요. 국물이 끓어오르면 마지막에 두부와 파를 넣어 마무리했죠. 손님들은 항상 감탄했습니다. 이런 김치찌개는 처음 먹어봐요. 집에서 엄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에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영숙이네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부산시청 공무원들이 회식 장소로 자주 이용했고 지역 정치인들도 단골이 되었어요. 심지어 서울에서 내려온 기업인들도 영숙이네를 찾았죠. 하지만 영숙은 누구든 똑같이 대했습니다. 돈 많은 손님이라고 더 잘해주지도 않았고 가난한 손님이라고 소홀히 대하지도 않았어요. 특히 학생들에게는 각별했습니다. 근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주 왔는데 영숙은 항상 반찬을 더 많이 줬어요. 잘하는 아이들이 잘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어떤 학생이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나중에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공부가 우선이야. 밥은 걱정하지 말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었어요. 1995년경부터 나타난 중학생이었는데 매일 오후 4시쯤 와서 라면 하나만 시켜 먹었습니다. 너무 말랐고 옷도 늘 같은 것만 입고 다녔죠. 영숙이 물어봤어요. 얘야, 집에서 밥 안 줘?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사업하다가 망해서요.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영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는 처지라 그 아이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그날부터 영숙은 그 아이가 올 때마다 특별히 챙겨줬습니다. 라면에 계란을 하나씩 더 넣어주고 김치와 단무지도 많이 줬어요. 때로는 밥 한 공기에 김치찌개를 공짜로 주기도 했죠. 아이는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나중에 갚을게요.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라. 돈은 걱정하지 말고.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아이의 이름은 강민수였습니다. 아버지가 건설업을 하다가 아이의 매프 때 사업이 망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가출했고 아버지는 술만 마시며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민수는 혼자 생활하게 되었죠. 하지만 성격이 밝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영숙은 민수가 올 때마다 격려해줬어요. 공부 잘하고 있니? 학교에서 힘든 일 없고? 민수는 항상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성적도 반에서 1등이에요. 영숙은 뿌듯해했죠. 역시 우리 민수 똑똑하구나. 그런데 1998년 어느 날부터
민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주, 두 주가 지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영숙은 걱정이 되어 근처를 수소문해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민수의 행방을 모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서울로 올라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외할머니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민수를 계속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성공해서 찾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가끔 그 아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살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영숙이네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맛집 블로그에도 자주 소개됐고 방송에도 몇 번 나왔어요. 하지만 영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정성을 다해 요리했죠. 이준호 과장,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들려온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에 회사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돌리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평범한 외모였지만 묘하게 위압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누구세요? 이준호가 건방지게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직원들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직원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뒤로 물러섰고 또 다른 직원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분이 왜 여기 계시지? 한 직원이 동료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오늘 본사 순시 있다고 했나? 아니,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이준호만 혼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방금 이 어르신께 뭐라고 했나? 정작 남자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을 가리키며 말하는 모습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나이든 분이 정성껏 싸온 도시락을 냄새난다며 버리는 게 정상인가? 아,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었을 뿐인데요. 이준호가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와서 이상한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회사 분위기도 있고 해서 정작 남자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오해? 내가 다 들었는데도 오해라고 하나? 그 목소리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숙도 긴장한 채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이 남자가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기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끼어드시는 거예요? 이준호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들이 우르르 내려왔어요. 그들이 정작 남자를 보자마자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언제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 주시지. 한 임원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정작 남자는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이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대표님? 이준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주변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대표이사님이신 거야? 15년 만에 직접 회사에 나오신 거래. 전설 속의 인물이었는데 정말 계셨구나. 영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남자가 이 회사의 대표라는 건가? 그렇다면 왜 자신을 도와주는 걸까? 혹시 자신을 아는 사람인가 싶어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당신이 이 회사 대표이사라고요? 이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작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다. 나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 강민수다. 그리고 지금 내가 모욕한 분은 내 인생의 은인이시다. 은인? 영숙이 놀라며 강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이름이 어딘지 익숙했어요. 강민수. 분명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그런데
갑자기 2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라면 하나만 시켜 먹던 그 말랐던 중학생. 혹시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민수야? 아니야. 강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20년 전 매일 할머니 가게에서 라면 먹던 강민수예요.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민수야? 그 조그맣던 민수가?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숙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20년 동안 찾았는데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이야.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이준호는 다리가 후들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대표이사의 은인이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상황이 자신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다. 강민수의 선언과 함께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몰려와 90도로 인사했어요. 대표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분을 실제로 뵙다니. 이준호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벽에 기대어 버텼어요. 15년간 재택 근무만 하던 대표이사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도 충격인데 하필 자신이 시어머니를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니. 김철수 과장. 강민수가 차갑게 이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 아니 이준호였지. 너는 방금 이 어르신께 뭐라고 했나? 냄새난다고? 시골 할머니 냄새가 밴다고? 로비에 모인 직원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그게 아니라 대표님. 이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강민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40년 요리 경력의 어르신께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나? 내가 지금까지 뭘 먹고 살았는데? 강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전 직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준호 과장이 방금 자신의 시어머니를 모욕했습니다. 40년간 한식당을 운영하신 분이 정성껏 싸온 도시락을 냄새난다며 바닥에 던졌어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어르신께 그런 짓을? 아무리 사위라지만 그건 너무하잖아요. 여직원 하나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대표님, 저 증언하겠습니다. 나봤어요. 이준호 과장이 그 할머니께 정말 심한 말했어요. 냄새난다고 하면서 도시락을 발로 차기까지 했어요. 또 다른 남직원이 나섰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시골 할머니 냄새 운운하면서 정말 막말했어요. 이준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직원들의 증언이 계속 이어지자 변명할 여지가 없어졌거든요. 사실 평소에도 이준호의 갑질은 유명했어요. 후배들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고 회식 때는 무릎 꿇고 술 따르게 했죠. 젊은 여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표님, 사실 이준호 과장은 평소에도 그랬어요. 저희한테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사무실 청소하라고 하고 요즘 신입사원들은 버릇이 없다면서 인격 모독도 했어요. 맞아요. 다른 직원도 용기를 냈습니다. 후배들 기합도 주고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 일까지 시켰어요. 대표님,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처벌해 주세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어요.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역시 그런 인간이었구나. 어르신을 모욕하는 것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데 평소에도 이런 식이었다니. 이준호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할머니. 강민수가 영숙에게 다가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20년 만에 뵙네요. 그때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민수구나. 그때 그 조그맣던 아이가
이렇게 큰 회사 대표가 되다니. 할머니가 매일 주신 그 따뜻한 밥과 격려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강민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할머니를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만날 줄이야. 그것도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서. 이준호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모욕한 시어머니가 대표이사의 은인이라니. 이제 회사에서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강민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준호 과장, 너는 오늘부로 해고다.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조치다. 더 이상 이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어. 할머니, 정말 저 기억 안 나세요? 강민수가 영숙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매일 오후 4시에 할머니 가게에서 라면 먹던 강민수예요. 영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그 민수야? 그 조그맣고 말랐던? 네, 맞아요. 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매일 계란 하나씩 더 넣어주시고 김치랑 단무지도 많이 주셨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영숙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아, 정말 민수구나. 그때 아버지 사업 망해서 혼자 살던. 맞아요.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건설업 하다가 IMF 때 망했거든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집을 나가시고 저는 혼자 남게 됐어요. 그때 정말 막막했는데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그때 너무 말라서 걱정했었는데 갑자기 안 보이길래 어디 갔나 했더니. 그 후로 어떻게 지냈니? 강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998년에 외할머니께서 서울로 오라고 하셔서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했죠. 편의점, 치킨집, PC방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기억났거든요. 무슨 말? 영숙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됐어요. 강민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20년 동안 할머니 은혜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갔고 졸업 후에는 IT 회사에 들어갔어요. 밤낮 없이 일했죠. 할머니께 꼭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으로. 그런데 2010년에 할머니 가게를 찾아갔더니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몸이 많이 아파서 가게 정리했거든. 40년 하다 보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고. 강민수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써서 수소문도 하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영숙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찾기 어려웠거든요. 부산 전체를 뒤져봤지만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 회사 대표가 되고 나서는 더 적극적으로 찾았어요.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그런데 오늘 이런 식으로 만날 줄이야. 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를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있으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분인데. 영숙도 감격스러웠어요. 그 조그마던 아이가 이렇게 성공해서.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표님과 저 할머니가 그런 인연이 있으셨구나.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20년 만에 이런 식으로 재회하다니. 이준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할머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을까요? 강민수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동안 한식당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영숙이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야, 내 딸 잘 키우려고 한 일인데 뭘. 그래도 혼자서 그 모든 걸 해내셨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주신 밥과 격려가 없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이준호 과장. 강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너는 오늘부로 해고다. 단순히 오늘 일 때문만이 아니야. 그동안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내 은인을 모욕한 것까지. 더 이상 이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어. 이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강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 내가 할머니께 기회를 줬나? 내가 후배들에게 기회를 줬나? 강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야. 그냥 내 인격이 그런 거지. 전 직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강민수가 로비 전체에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준호 과장은 오늘부로 즉시 해고 처리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형태의 갑질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이준호의 갑질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죠. 드디어 저 인간이 처벌받는구나.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이준호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해고당하면 다른 회사 취업도 어려워지겠죠. 부산의 IT 업계는 생각보다 좁거든요. 소문이 금방 퍼질 거예요. 아파트 대출도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어떻게 하지? 할머니. 강민수가 영숙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제대로 보답할 시간이 드디어 왔네요. 2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에요. 영숙은 당황스러워했어요. 민수야, 이미 충분해.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만으로도.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강민수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곧 서류를 든 직원이 나타났죠. 할머니, 저희 회사 임원 식당 총책임자가 되어주세요. 월급은 1천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영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1천만 원? 민수야, 그건 너무 많아. 나 같은 늙은이한테. 강민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요리 실력이면 충분해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이 있어요. 강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숙이네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 레시피를 전국에 알리는 거예요. 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프랜차이즈?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강민수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요리법을 정리해서 전국에 가게를 내는 거예요. 로열티는 모두 할머니께서 받으시고 운영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받으세요. 강민수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인데 할머니께서 편하게 사실 수 있게 준비했어요. 영숙은 완전히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그때 영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딸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철수 회사에 가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영숙이 대답하려는데 강민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수진 씨죠?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어머님과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수진은 전화 너머로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누구세요? 우리 엄마와 무슨 인연이? 6개월 후 영숙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숙이네 프랜차이즈가 전국 신계 지점으로 확장됐어요.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 대구, 광주까지.
어디를 가도 영숙이네 간판을 볼 수 있었죠. 엄마, 오늘도 신문에 나왔어요. 딸 수진이 신문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70세 요리장인 김영숙 씨의 성공기가 일면에 실렸어요. 한식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영숙은 아직도 꿈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TV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하게 됐습니다. 유명한 요리 프로그램에서 영숙의 레시피를 소개했어요. 할머니의 손맛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영숙이네 가게마다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가 인기였습니다. 영숙이 직접 개발한 레시피를 표준화해서 어느 지점에서 먹어도 똑같은 맛이 났어요. 손님들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우리 할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이에요. 강민수는 약속대로 영숙을 극진히 모셨어요. 매주 안부를 확인하고 프랜차이즈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했죠. 할머니 덕분에 저도 어릴 때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할머니 요리를 전국에 알리는 것 정말 뿌듯해요. 로열티 수입도 상당했습니다. 매월 2천만 원씩 들어왔어요. 영숙은 처음에 믿을 수 없어 했죠. 내가 만든 음식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다니.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에서 일할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수진도 엄마를 도와 프랜차이즈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준호와 이혼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엄마, 제가 남편 눈치만 보고 살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영숙은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30평대 깔끔한 아파트였는데 평생 이런 곳에서 살 줄 몰랐다고 했죠. 창문으로 한강이 보이는 것도 신기했어요.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남성이 영숙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박정호라는 분이었는데 은퇴한 대학 교수였어요. 아내를 5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이웃사촌으로 지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가끔 아파트 행사에서 마주치곤 했죠. 그런데 박정호가 영숙의 정체를 알게 된 후부터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김영숙 선생님이시죠? TV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다니. 박정호의 말에 영숙은 쑥스러워했어요. 별거 아닌데 너무 과찬이세요. 가끔 시간 되시면 같이 산책하실래요?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영숙은 처음에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산책이야. 하지만 수진이 적극 권했죠. 엄마, 좋은 분이신 것 같은데 친하게 지내세요. 한편 이준호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부산 IT 업계에서 그의 악행이 이미 소문난 상태였거든요. 결국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게 됐죠. 아파트 대출 상환도 힘들어졌어요. 수진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 분할까지 해야 했거든요. 예전에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영숙은 나날이 행복해졌어요. 프랜차이즈 사업도 잘 되고 수진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죠. 그리고 박정호와의 만남도 계속됐어요. 처음에는 산책으로 시작했지만 차츰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1년 후 영숙은 또 한 번의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정호와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70세의 재혼이라니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하지만 영숙은 확신했어요.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기엔 아직 젊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야, 내가 재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영숙이 강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은 일이에요. 행복하시면 저도 기뻐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죠. 강민수도 참석해서 축하해줬어요.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죠. 영숙은 정말 감사했어요. 영숙이네 프랜차이즈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전국 120개 지점으로 확장됐고 해외 진출도 검토하고 있었어요. 강민수의 IT 회사와 콜라보레이션해서 온라인 요리 클래스도 시작했죠. 70대 영숙이 직접 요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수진도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도우면서 만난 젊은 사업가와 연애를 시작한 거죠. 엄마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손자들도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유명한 요리사예요.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다녔죠. TV에도 나오시고 전국에 가게도 있다고 했어요. 영숙은 손자들의 자랑이 되어 정말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박정호와 함께 부산을 찾았어요. 옛날 영숙이네 한식당이 있던 자리를 보러 간 거죠. 그 자리에는 이제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강민수가 영숙을 기리기 위해 만든 것이었죠.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구나. 영숙이 감회에 젖어 중얼거렸어요. 40년 전 남편을 잃고 막막했던 시절, 이 작은 가게에서 새벽 4시마다 일어나 요리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오늘의 행복으로 이어진 거였죠. 정호야, 나 정말 행복해. 영숙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이야. 박정호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선하게 살아왔으니까 하늘에서 복을 주신 거예요. 강민수도 함께 부산에 내려왔어요. 할머니,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따뜻한 밥과 격려가 없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죠. 내가 워낙 똑똑하고 노력했으니까 성공한 거야.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자갈치 시장을 걸었습니다. 옛날 영숙이 새벽마다 장을 보러 다니던 그 길이었어요. 상인들 중에는 아직도 영숙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영숙이 누나, 정말 오랜만이네. TV에서 봤는데 대단하시더라. 그때 한 상인이 말했어요. 영숙이 누나는 예전부터 특별했어. 항상 다른 사람 챙겨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분이니까 이런 복을 받는 거지. 영숙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것 같아요. 70세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성실하게 산 게 헛되지 않았구나.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영숙은 말했습니다. 정성과 진심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제 길을 걸어온 게 이런 기적을 만든 거겠죠. 인생은 정말 살만해요.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